6월에 8번째 선발 등장을 맞이하게 된 이정후. 비록 타율이 2할 7푼살이이긴 하지만 6월 들어 이정후의 선구안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6연승을 이어가면서 1위 다저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 먼저 진행된 다저스 대 샌디에고의 라이벌 대결에서 다저스가 승리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저스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샌프란시스코가 상대할 팀은 메이저리그 최하위 팀 콜로라도 로키스입니다. 원정 경기라고 해도 콜로라도 팀 자체가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7연승의 기회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팀 타율 2할 3푼대의 팀이 6할에 근접한 승률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저력은 전날 한 경기로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강팀에게 8회까지 3실점 차이로 패배 직전이었는데 9회에만 연이어 4득점을 올리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1점차 승리가 올해만 6번째인데 메이저리그 역대급 기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스릴 있는 경기를 할 것입니까? 콜로라도전만이라도 좀 여유롭게 승리하고 편안히 응원하고 싶은데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로비 레이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로비 레이가 선발 등판하고 패전 투수가 된 적도 없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욱 커졌고 무엇보다 이정후가 성적을 끌어올릴 기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이정후는 이번에도 1번 타자로 선발 출장하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2경기 연속 1번 선발입니다. 이정후는 지난 시즌에 계속 1번 타자로 활용되었었죠. 체프먼이 손부상을 당하면서 10일 정도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상위 타순의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정후를 1번으로 올리고 시즌 초반 6번으로 강등시켰던 아담에스를 다시 2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1할 타자가 2번 타자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아담에스가 전날 홈런도 치고 멀티히트를 기록했다는 거죠. 김혜성과 달리 이정후는 상대 선발 투수가 좌완이지만 이렇게 전폭적인 신뢰로 1번 타자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연봉 차이일까요? 네, 1회 초 선두 타자 이정후. 콜로라도 투수는 이정후에게 연속으로 볼을 던지면서 이정후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5구 만에 볼넷으로 출루한 이정후는 아담에스가 이틀 연속 홈런을 쳐버리면서 팀의 득점까지 도울 수 있었습니다. 1회 2득점을 지원받은 로비 레이. 거기다 3회에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후가 다시 한번 팀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1회 때와 마찬가지로 유혹구에 전혀 속지 않은 이정후였는데요. 중계진도 이정후가 확실히 감각이 4월 수준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구째 몸쪽으로 들어온 92마일 패스트볼을 그대로 끌어당겨 버리면서 1루 사이로 빠지며 전날에 이어서 또 한 번 3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타구 속도가 무려 105마일 170km로 힘있게 쳤을 때 타구 속도를 뛰어넘는 안타였습니다. 중계진이 놀란 건 이정후가 이번에도 3루에 도착하는데 슬라이딩도 없이 여유있게 서서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에스가 중간 높이 플라이볼을 치면서 이번에는 홈인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중계 카메라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후가 무조건 뛰어버렸고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3대0까지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정후는 타율을 2할 7푼 7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저스의 경기를 보니까요. 슈퍼스타들의 타율들이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타티스 주니어는 4월까지 이정후와 기록들을 경쟁하고 있었는데 2할 5푼대까지 하락해버렸습니다. 3루수 아라에스도 2할 7푼대더라고요. 그리고 무키 베츠도 2할 6푼대였습니다. 알아주시길 바라는 건 이정후가 2할 7푼대라고 해도 결코 부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3대0으로 앞서고 있고 상대는 꼴찌팀이고 선발 투수도 로비레이인 만큼 이 경기는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3회에 대형 사고가 벌어져 버립니다. 한 이닝에 4실점을 해버리면서 역전까지 당한 것입니다. 진짜 대반전이죠. 또 한 점차 승부를 가려는 건가요? 로비레이가 한 점 정도는 자책점으로 실점한 게 맞는데 아니 정말 너무나 황당한 유소년들도 하지 않을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2루 땅볼 그리고 1루와 거리도 멀지 않았고 가볍게 던졌는데 엔카르나시온이 놓쳐버리면서 진짜 다리 풀려버려서 기권하고 싶은 황당한 플레이가 나와버린 겁니다. 3대4로 역전당하고 로비레이는 4이닝 2실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꼴찌팀에게 이렇게 고전해도 되는 겁니까?
이정우는 5회에 또 선두 타자로 나섰는데 빗맞은 뜬공으로 아웃이 되면서 이 경기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6회에도 3루타를 맞고 실점하고 이정우가 7회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석에 섰는데 하필 투수에게 타구가 잡혀버리고 더블 플레이가 되면서 기회를 놓쳤고 사실상 이 경기는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응원하는 자격이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타선이 8회의 2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모두 안타를 갈겨버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연타를 퍼부은 거죠. 아담에스, 라모스, 스미스까지 안타로 만루가 됐고 볼넷을 얻어내면서 1득점을 따라붙더니 이정우에게 3루타를 허용했던 야스트렘스키가 홈런성 2루타로 주자들을 불러들이면서 동점 2에 그치지 않고 추가 득점까지 나오면서 기어이 경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전날 9회에 4득점을 올리면서 역전승을 올린 것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죠. 이런 일이 2경기 연속 벌어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샌프란시스코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1점차 승리가 가장 많은 팀으로 신기록을 세울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우는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3타수 1안타에서 9회의 선두 타자로 5번째 타석에 섰습니다. 이미 멀티출루를 하고 득점까지 올린 만큼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은 다 했지만 그래도 시원한 안타 한 방이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콜로라도 9회에 올라온 투수는 뭔가 KBO에서도 안 통할 것 같은 제구력이었습니다. 방망이를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6구 만에 볼넷으로 출루를 하면서 3출루를 완성했습니다. 콜로라도 팬 입장에서는 진짜 응원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점수를 내줘도 기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3점 차도 2이닝을 지켜낼 수 없는 투수진이라면 비참하겠죠. 네, 콜로라도의 팀 평균 자책점이 5.54입니다. 전체 꼴찌예요. 최근 콜로라도가 승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경기가 평균 자책점이 콜로라도 다음으로 나쁜 마이애미를 상대로 3연승을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어진 아담에스가 추가 안타를 치면서 이정우는 3루까지 진루했고 만루 상황에서 플로레스 희생타가 나오면서 이정우는 이번 경기에서 3득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팀은 계속된 추가 득점으로 10대6까지 벌어지게 만들면서 승기를 굳혔습니다. 9회 말에 수비가 조금 불안했지만 최종 승리를 지켜내면서 다저스와 여전히 반경기 차로 붙은 상황이고 다저스가 하루 쉬고 샌프란시스코는 또 한 번 콜로라도와 붙기 때문에 콜로라도전 승리로 8연승을 거둔다면 이제 다저스와 공동 2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운명처럼 현지 기준 금토일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가 직접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빅매치로 1, 2 결정전이 됩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겠죠. 이정우가 야마모토와 붙게 되고 이정우 대 오타니, 이정우 대 김혜성, 이정우 대 커쇼 이런 대결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뜨거운 주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정우는 오늘 경기로 타율을 1, 2푼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한 경기에 3득점을 하면서 40득점 고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2년차 동안 3득점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70안타는 빨리 달성해야 될 것 같네요. 서울 시절 같은 폭발력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팀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기분 좋을 것 같고 개인 기록도 반등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정우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정우 파이팅!